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내일장에 대한 큰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하시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뭘 봐야 할까는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슈와 함께 올라온 쪽이 있길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한 쪽 열어봅니다. 바로 전력기기인데요. 이슈가 붙었어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블랙아웃이 되면서 인프라가 올스탑이 되었고, 그러니까 카드 사용도 안 되고 뭐 지하철도 못 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커지다 보니까 전력기기단에 있어서 오늘 일제히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원래 본업 자체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재기회가 된 건지도 궁금해요. 네, 전 재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도 섹터라고 하면 조방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선, 방산, 변압기였는데 최근 시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놀고 있었던 반면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쉬어간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LS 일렉트릭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기는 하나 다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력기기 쪽만 잘 안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선도 그렇고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도 섹터 쪽에서 놀고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 섹터의 특징이 스토리도 좋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무엇이 나올까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끼어 있는 상황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터져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들,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안 좋은 이슈이지만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상대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건덕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 시장에 있어서 유럽발 모멘텀이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좀 아무래도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효성중공업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인프라 사이클이 최소 10년입니다. 최소 10년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다 AI라든지 혹은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붙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 복구가 되었다라고 해도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뭐 AI 때문이라든지 혹은 뭐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한 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 중장기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진짜 그런 전력 인프라단 그리고 큰 종목, 작은 종목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에 움직였었던 쪽까지 같이 시세가 나와서 그럼 이쪽에서 어디를 볼까에 대한 고민이 또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추가 시세 유력 후보군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근데 또 큰 종목 쪽으로 오늘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AI가 인프라가 진행이 되면서 누가 정말로 수혜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서의 경쟁력이 누가 있을 것인가를 보면 세 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런 유럽발 이슈로 보게 되었을 때는 효성중공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맞기는 하나 다만 최근 시세를 보게 되었을 때 LS 일렉트릭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 물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 대한 수주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올라와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시세 같은 경우는 LS 그룹 쪽에 조금 더
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를 보면은 항상 기관 쪽에서의 매수만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를 잘 뜯어보시면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연속성을 좀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차트로 보게 되었을 때도 바닥권에서 턴을 하고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도 조금씩 턴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23만 5천 원까지는 날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혹은 단기 추세를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사실 스토리가 가장 좋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초고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 그 점을 꼽게 되었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약간 끼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추세를 보게 되면은 주봉이라든지 월봉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스토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 사이클 자체가 좀 장기 사이클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산업적으로는 올라가도 약간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살짝은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앞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을 보고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감안을 하면 지금 쉬어가는 구간대에서 천천히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OI 대비했을 때 이제 수주가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면 여전히 사이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감안을 하면 저는 충분히 분할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천천히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밴드에 대한 하단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26만 4천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네.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변압기에 대해서 언급 주셨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마무리 대기하고 계실 텐데요. 흐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전력기기도 움직였고, 그리고 오전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던 쪽은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사실상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쪽에서 GLP-1 계열 복제약 금지 승소 소식과 함께 이제 복제가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GLP-1 시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현재 예상 체결가도요, 플러스권 잘 이어가고 있고, 오늘 아마 계속해서 움직임 나타나는 쪽은 인벤티지 랩일 텐데요. 인벤티지 랩이 오늘의 대장격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블루엠텍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까지 시세를 같이 끌고 가는 쪽이기 때문에요. 오늘 흐름 계속해서 상승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력기기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산일전기부터 시작해서 원전 쪽 껴있는 종목도 있고요. 일진전기, 그리고 아까 전에 탑픽 종목으로도 언급을 주셨던 LS 일렉트릭도 함께 보여집니다. 지금 큰 종목이 예상 체결가 상승순으로 봤을 때 지금 12개 종목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흐름은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라고 했을 때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을 좋게 점수를 주셨다는 점까지 같이 챙겨보시죠. 예상 체결가도 플러스권 아주 공고하게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마감 대기 중이네요. 이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엔터인데요. 중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세 프리 영역으로서 엔터주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JYP 엔터가 최근에 5.21%
1%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이 참 고무적이죠. 실적이 삐끗하면서 한번 만들었었던 장대 음봉 자리를 어느덧 채우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그럼 더 기회를 받고 있을 수 있을지 오늘 현재 구간 예상 체결가 JYP 엔터가 지금 상위권에 있다라는 점까지 굉장히 괄목할 만하고요. 하이브는 오늘 실적 발표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엔터주는 증권가 쪽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빨간불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쪽이 있을까요? 자, 증권주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한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점, 그리고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군에 포함됐다라는 점과 함께 증권주의 최근 시세가 엄청납니다. 아까 전에 머니투데이 방송 마감 스퍼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개인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일수록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관련해서 지금 전고를 돌파한 종목 미래에셋증권도 보이는데요. 이제 전고를 돌파할 예정인 삼성증권까지 현재 플러스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0.76% 플러스권 2,56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4% 올라오면서 726선에서 거래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2,650억 원 넘게 매도 우위가 찍혀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받쳐주는 수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조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챙겨봐야겠네요.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또 트럼프의 연설을 앞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요. 뉴욕 증시는 다소 출렁임도 가져가면서 혼조로 마감이 됐지만 우리 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시면 오늘 0.63% 상승으로 마감 지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2,570선까지도 회복이 나왔지만 오름폭을 살짝 줄인 채로 2,565선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726선에서 문을 닫았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선 사들이고 있는데 현물 쪽에서는 매수세가 완전히 지속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좀 갈렸는데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2,6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지금 3거래를 연속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면 이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더 힘을 보태줬습니다.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띈 종목들이 더 많아 보이지만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IT 투톱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 2위가 좀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코스피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 됐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어제 또 이슈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 됐지만 오늘은 1% 넘게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HPSP와 이수페타시스는 나란히 2% 정도 강세로 마감진 반면에 리노공업이나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쉬어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1%가량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SK이노베이션도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엔캠도 올랐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도 쉬어갔고 LNF와 삼성 SDI도 함께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재추진을 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인터배터리 유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삼성 SDI는 ESS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이야기도 일단은 모멘텀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고 오늘 코스닥 쪽이 강했던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5% 정도 올라갔고요. 셀트리온도 4% 가까이 상승했고 휴젤과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갔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젠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 강하게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나란히 2% 정도 올라갔고 현대모비스도 2%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또 반등하는 가운데 오늘 증권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금융지주사들도 다 함께 올라가면서 끝이 났고요. 조선해운 쪽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나 HD한국조선해양은 1%가 넘게 올라갔지만 한화오션이 결국에는 두 자릿수가 넘게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사는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19.5%가량 블록딜로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좀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 밀렸던 모습이었고요. 게임 엔터 쪽 체크해 보실 텐데 앞서 코스닥에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 강했고 그리고 엔터 쪽도 힘을 보태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가운데 국내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한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분위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전력 설비 쪽도 유럽에서 또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외 전선주들도 오늘 함께 올라갔습니다. 정전 이슈가 있었죠. 자, 그리고 소비 음식료 쪽에서도 LG 생활건강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7% 가까이 올라갔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삼양식품 같은 소비주들도 오늘 좀 강한 흐름 최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원전 쪽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 넘게 올라갔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상승했지만 나머지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체크해드렸고요. 이번엔 거래량과 거래대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쪽에서 1위는 한화오션이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쭉 삼성전자가 차지했던 1위를 한화오션이 기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태양금속 7% 정도 오르면서 마감됐고 평화홀딩스 12%대 급락하는 등 최근에 계속 이름 올리고 있는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좀 분위기가 갈리는 모습 확인됐고요. YT솔루션은 오늘 14%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셔도 1위는 한화오션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한화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 확인됐고요. 한화솔루션은 오늘 2% 넘게 올라갔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로 아무래도 좀 문제의 중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은 소폭의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심의 해킹 사태 이후에 보안주나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더즌이 오늘도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됐고요. 반면에 유비벨록스는 6% 정도 하락했고 우리로는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좀 작은 종목들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나우 아이비 같은 쪽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알체라도 10% 정도 올라가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더즌이 오늘 1위 기록하고 있고요. BHI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해서 오늘 12%대 급등 나왔고 블루엠텍 그리고 인벤티지랩 같은 비만 치료제도 오늘 강했습니다. 각각 10%, 22%대 급등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의료용 로봇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슈들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8%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 29일 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트럼프 주니어 방한하는 날이기도 하고 미 해군성이 과연 이제 조선소 방문을 하는가에 대한 이제 추가 뉴스도 기다리게 될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내일장 어떤 흐름 펼쳐지게 될지도 저희는 시나리오 세워봐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은 그럼 또 어디를 볼까 고민이 되는데요. 공략 섹터 받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오. 화장품주입니다. 오늘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다른 이슈에 묻혀서 오늘 화장품주를 많이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차트 살펴보시면 오늘도 올랐단 말이야 했던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요, 팀장님, 화장품주 진짜 볼 거 많잖아요. 오늘 선진뷰티 사이언스도 VI 갔고 그리고 일부 코스맥스 쪽과 같은 쪽에 있어서도 플러스권을 계속 움직이고 뭘 봐야 하고 어떤 키워드로 봐야 하는 지금이지가 궁금해요.
뭐 이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있죠. 지금 뭐 화장품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상황들. 저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 엔터주가 움직이면 당연히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는 휴장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예외 없이 뭐 중국이라든지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휴일이 굉장히 많은 만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지난주에도 엔터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봐야 하는 지표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ISM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빅테크 관련했을 때 노이즈가 좀 많기에 저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엔터 섹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2분기부터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화장품 섹터가 또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종목군들 뭐 토니모리라든지 혹은 한국콜마 혹은 바닥권에서 LG 생활건강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순환매가 화장품 섹터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중국 쪽에서 이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장품 쪽에 대한 수급 역시도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는 중국향보다는 미국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맞긴 한데 다만 최근에 또 나와지고 있는 이야기는 화장품에서 미국 쪽에서의 플랫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현재 유럽 쪽에서의 판매가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세 역시도 함께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섹터를 골라보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일반적인 브랜드사들보다는 ODM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내가 지역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쪽이라든지 혹은 유럽 쪽에서의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 그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목으로 연결 지어서 보면 APR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높게 나와 있는 상황들 그러면 앞으로의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PR 한 83,000원 라인대까지는 지켜보시죠. 김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